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3일 오전 11시 13분입니다. 중앙일보는 오늘 이 화천대유란 회사가 어떻게 저런 경이적인 수익을 남길 수 있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아주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동산 개발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미로 같은 그런 구석이 있는데 이 기사를 읽어보면 딱 정리가 됩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가 토지 수용으로 상값의 땅을 확보한 것이 이런 일확천금을 이루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요게 이 기사의 요지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일대 논밭 96만 평방미터, 평수로는 약 29만 평인데 아파트 5,903가구를 조성한 대장동 프로젝트는 국내 도시개발 사업 중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성공한 사례인데 수익을 그만큼 많이 남겼다는 겁니다. 이것은 도시개발이 가장 어려운 게 지주들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통 이 땅 작업이라고 불리는 이 토지 확보를 하고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사업 착수부터 아파트 분양까지는 10년 이상 걸리는데 이 경우에는 대장동 프로젝트는 3년여 만에 끝냈다는 겁니다. 10년과 3년의 차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중앙일보 해설은 이렇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자본금 3억 1천만 원인 화천대유의 작년 이익잉여금은 1,540억 원이고 영업이익률은 21%로서 삼성전자보다도 2배나 높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대박의 요인이 뭐냐? 공공개발 형식을 빌린 민간개발 방식에 있다고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형식은 공공개발인데 돈을 나누고 하는 거 보면은 실질적인 그 작동 원리는 민간이 주도를 했다. 그럼 공공은 뭘 하느냐? 공공은 주로 이 민간이 성공하도록 뒷받침을 했다는 겁니다. 그 뒷받침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토지 확보하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즉 성남시가 뒷받침하여 부동산 개발 사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땅 작업을 토지 수용권이라는 공권력을 동원해 해결했다는 겁니다. 토지 수용권. 성남시 대장동의 논을 수용당했다는 이모 씨는 중앙일보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평당 600만 원 이상을 받아야 하는 땅을 평당 280만 원 받고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토지 수용료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이는 성남시가 100% 출자한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 만든 성남의 뜰 지분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20년 했다는 A시행사의 강모 대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토지 수용권을 통하여 평당 200만 원에 싸게 토지를 매입했다고 가정하고 사업 부지가 30만 평임을 고려하면은 사업 출발부터 최소 6천억 원을 벌고 들어가는 구조라고 정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싸게 산 것, 그리고 쉽게 산 것이 이 회사는 어차피 어마어마한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데 사업 시작할 때부터 이미 6천억 원의 이익 구조를 가지고 출발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볼 수가 없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라 이것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이런 뜻이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위험 부담이 많으면은 수익도 높아도 된다는 일종의 경제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위험 부담은 없는데 수익만 높다면은 여기에는 불공평하고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죠. 대장지구 아파트가 분양시장에 나온 2018년 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가장 낮았던 시기이지만 높은 청약 경쟁률 속에서 정식 청약 순위 내에 청약을 마감해가지고 2018년에 수익이 이미 확정된 것으로서 화천대유 측이 주장하는 바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이익이 많아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 중앙일보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으로 수많은 성남 시민의 땅을 싸게 사들였지만은 실제 사업 주체는 민간이 되는 방식이라서 또 하나 특혜가 따라왔다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 제도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공공 사업이었으면은 분양가 상한 제도가 적용이 되는데 민간 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구성을 했으므로 분양가 상한 제도로부터도 면제를 받아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이거죠. 경기연구원은 설명을 하기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행자가 될 경우 공공택지지구 사업이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만은 지금의 경우는 성남의 뜰이 사업 시행자가 되면서 민간 택지지구 사업이 됐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사업성이 좋아졌다라고 이 경기연구원도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싸게 사고 그다음 분양가 상한선은 적용을 받지 않고 이 프로젝트에서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가 5개 필지를 직접 시행한 것에 대해서도 건설 부동산 업계와 부동산 금융업계에서는 특혜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장지구 내 전용 면적 85평방미터 이하 아파트 택지의 경쟁률이 182대 1이나 되었는데 화천대유는 이 필지 5개를 수의계약으로 확보했다는 겁니다. 경쟁 입찰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확보했다는 겁니다. 비시행사 유모사장은 대장동 프로젝트는 무늬만 공공개발 방식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수많은 성남시민의 땅을 헐값에 사들여 특정 업체가 떼돈을 벌게 판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수많은 성남시민의 땅을 헐값에 사들여 특정 업체, 여기 뭐 특정 업체를 해봤자 현재 드러난 사람은 7명입니다. 7명에게 떼돈을 벌게 판을 만들어준 것이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을 덧붙인다면은 이 성남시가 나서가지고 7명의 민간인을 위해서 얼마나 서비스를 잘 해주었는지, 서비스를 왜 이렇게 잘 해주었느냐, 그 과정에서 성남시장 이재명 씨는 전혀 관계가 없느냐, 그러면 다른 민간인들에게도 성남시는 이렇게 잘 해주느냐, 이렇게 도와주느냐, 이렇게 이익을 많이 보도록 앞장서서 제일 중요한 토지 확보를 수용령에 의해서 강제성이 있습니다. 공권력에 의해서 상값에 사가지고 거기에 사업을 하도록 해주었느냐. 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 회사에 권순일, 뭐 박영수 같이 이 정권 밑에서 잘 나가는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등등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느냐. 검사, 판사, 변호사들이 왜 여기에 많이 모여 있느냐. 이 회사가 로펌이 아니지 않느냐. 로펌이라면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아주 예리한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회사에 고문으로 영입되어 가지고 자기 말로는 뭐 전화 자문 이외에는 별로 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연간 2억 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 2억, 연간 규모로서 약 2억 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 이것은 사후 뇌물죄가 아니냐. 또 대법관은 그만두고 나서 3년 이내에 변호사로 취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사실상 변호사 활동을 했다면은 이거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냐.
더구나 그 2억 원을 주었다는 이 화천대유에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아주 열심히 일했다고 하고 본인은 별로 안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돈 받은 사람은 일을 별로 안 했다고 하고 돈 준 사람은 그 사람 참 열심히 했다고 하고, 이게 말이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 이건 모든 것은 국정감사, 수사 또는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되겠다. 뭐 이게 교사의 국민 분노의 핵심을 요약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